저의 부인이 모델이었거든요. 근데 그 두 분의 모습이 참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저는 결혼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 두 분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예쁘고 좋아 보였어요, 사실. 근데 예전에는 결혼하신 분들이 다 결혼하지 마였거든요. 근데 지금 옛날에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봐서 그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요 두 분을 보니까 참 예쁘게 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식을 낳아서 같이 여행을 갔다 와서 그것을 책으로 내고 이렇게 재밌게 사는 모습들을 보니까 결혼에 대한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바뀌었거든요. 지금도 결혼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북토크에서 나왔던 질문 중에 하나는 남자라면은 어떤 여자와 결혼을 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여자라면은 어떤 남자와 결혼을 하면 좋을지 우리가 어떤 결혼에서 나는 절대 실패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 생각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현재 결혼할 때 그 사람은 현재 이 상태만 보고 결혼합니다. 그죠? 그 부부도 현재까지는 잘 살고 있어요. 현재까지는. 하지만 어떤 외향적인 부분이나 뭔가 어떤 외적인 변화가 있을 때도 과연 잘 살 수 있을까? 그건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현재까지는 그 사람이 잘 살고 있는 거죠. 그죠? 어떤 외적인 변화도 크게 없고 또 본인들이 뭔가 이상적인 그림을 그렸을 때 크게 엇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의 티각태각 있을 수 있으나 그것마저도 그냥 편안하게 또 서로서로 화해할 수 있는 순간 이까지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한 치 앞을 모릅니다. 그래 또 어떻게 보면 한 치 앞을 알아요. 한 치 앞을 모른다는 것은 너무나 어떤 기준이 없이 살 때 한 치 앞을 모른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한 치 앞을 안다고 한다면 어제의 연속이 오늘이고 오늘의 연속이 내일입니다. 그럼 내가 오늘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내일이 어떻게 펼쳐진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면 인생은 한 치 앞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한 치 앞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사기꾼을 만날 수도 있고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사람도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사기꾼을 만났을 때는 내 인생이 이제부터 질풍노도가 되는 거죠. 그러나 내한테 정말 멋진 인연을 만났을 때는 내 인생이 그때부터 터닝 포인트가 돼서 또 새롭게 뭔가 멋진 인생을 꾸려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이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가 가져갈 때 적어도 큰 그림은 있겠죠. 아주 큰 그림을. 그러나 이 큰 그림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되 지금은 이제 그 사람이 이 그림에 맞지 않는다고 막 뭐라 하고 또 나는 그만한 사람도 안 되면서 여기 있는 이걸 갖다가 끌어안쳐 갖고 여기다 이 사람한테 바라거나 이렇게 해서 무너진다고 저는 보거든요. 전체 큰 그림을 가지고 서로서로 얘기를 할 때 이제부터 우리는 맞춰갑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맞춰갑시다 하다 보면 약간의 서로가 싸우거나 뭔가 외적인 부분이 있었어도 또다시 우리가 이 큰 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대화를 놓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만나지 않았나. 근데 우리가 오늘 이거 하는 거는 우리가 조금 너무나 지엽적인 부분을 봤다. 아니면 우리가 여기서 조금 빗나간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싸웠던 것 같다. 이제 이거는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큰 그림을 가지고 가되 중간중간에 너무너무 힘들게 하지 말고 오늘 이 사람이 나한테 좀 서운한 말을 했더라도 그래 이것도 하나의 가는 과정이야. 이게 쌤이 말하는 이제 진정한 가족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바라는 것처럼 이제 진정한 가족의 출발이야. 이제 내가 원하는 그림에 딱 맞춰야 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가다가 나는 변하지도 않으면서 저 사람은 변하기를 원하고 또 저 사람은 변했다는데 내가 볼 때는 안 변한 것 같고 이렇게 서로서로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가지고 큰 그림을 가지고 가되 이것도 그냥 놓고 우리가 가다 보면 차를 잘못 돌려서 한 바퀴를 돌고 갈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그림을 가다 보면 내가 원하지도 않은 어떤 로또 같은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전체 큰 그림을 놓고 가면 일희일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이상적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만났을 때 우리가 막 이렇게 너무 세부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저는 이런 성향이고 저는 이런 걸 좋아하고 적어도 내가 앞으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이런 가정의 모토는 저는 이러이러하다라고 하고 우리가 이것을 노력할 때 당신이 볼 때 내가 당신이 어떤 기대에 못 미치는 일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는 서로서로 대화로 풀어갔으면 좋겠다. 나는 당신을 내가 볼 적에는 나는 당신한테 내가 이거 맞다고 생각했지만 당신이 뭔가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우리는 서로서로가 마음속에 품지 말고 이것을 꺼내놓고 우리 서로 의논해서 가자라고 한다면 저는 그것이 무난하게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정말 진정한 나의 반려자가 되고 나의 동반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 점을 찍죠. 내가 원래 내 일한다고 내가 내하고 결혼했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부인이 볼 때는 아니 나 그쪽 가려고 하는데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데 점을 찍지 말고 전체적인 큰 그림을 가지고 갈 때 나도 실수할 수 있고 저 사람도 실수할 수 있지만 그 실수할 때 우리가 서로서로 얘기하고 우리 하나는 맞춰서 나가요 라고 하면 저는 이것이 오래 가지 않고 슬럼프도 저는 오지 않고 슬럼프가 오르는 그 시기도 이게 오랫동안 묵혀두기 때문에 슬럼프가 오는 거거든요. 그럼 이것을 오랫동안 묵혀두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할 때 부인은 부인대로 여성은 여성으로서의 지혜를 살짝 굴려서 뭐 차를 한잔 하면서 어디 밖에 나가서 차를 한잔하고 좋은 데 있으니까 한번 구경 갈래요 뭐 이렇게 해서 어떤 작은 생활 속의 지혜지만 이래 가지고 어떤 환경을 만들고 남자도 마찬가지 자기가 잘못해서 좀 미안한 걸 가지고 아 내가 이번에 뭐 보니까 좋은 게 하나 있는데 이거 한번 하라고 슬쩍 던져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거 하나를 맞춰가면 좋을 것 같아. 그래 지금 현재 우리가 큰 그림을 뭔가 보고 우리가 지금 살면요 거의 한 100년 되게잖아요. 그죠? 이 그림을 가지고 이걸 하나 대입하지 말고 이 그림을 놓고 가되 순간순간의 변화는 있을 수 있다. 우리 BTS가 말한 대로 변화는 있을 수 있으나 우리들이 변함은 없다. 저는 이걸 가져가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도 이러한 순간순간의 변화는 언제든지 존재한다. 이 변화할 때마다 우리들이 왜 그렇게 했는가? 나는 왜 그렇게 했는가? 이걸 가지고 하면 애정전선이라든가 우리 가족의 이 전선에는 변함이 없이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이해가 됩니까? 네, 선생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방금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직접 말씀 중에 100년 대계라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저희가 네. 1세기 대계다 보니 굉장히 오랜 시간을 살아야 되는데 20대 때 결혼을 하면 같은 사람과 80년을 살아야 되고 네. 30대에 결혼을 하면 또 한 70년을 살게 되는데 이 결혼을 하는 그런 결혼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을 언제쯤 만나면 좋을지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예전에는 남자나 여자나 다 20대 후반 뭐 이렇겠지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여자는 뭐 20대 후반 남자는 30 초반이지만 지금은 또 그 나이가 많이 늘었잖아요. 그죠? 저는 결혼을 언제 하는가 중요하지 않고 지금 우리가 말한 대로 20대에 결혼하면 100년 인생이니까 80년을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과연 그렇게 둘이만 딱 얘기하고 살까요? 아니요. 결혼을 하다 보면 가정을 이루면 아기가 생깁니다. 그죠? 우리는 대화라든가 우리가 모든 접하는 분야라든가 모든 환경이 바뀝니다. 그래서 두 사람만이 80년을 가지는 않아요. 아기가 생기면서 학부형이란 단어가 또 생기고 또 학교 선생님이 생기고 유치원 교사가 생기고 등등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바운다리 안에 들어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얼마만큼 품냐에 따라서 이것은 넓어집니다. 폭도 넓어지고 이 사람에 따라 내 깊이도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폭도 넓어지고 깊이가 깊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니까 단순히 우리들만 바라보는 게 징그러운 거야. 저 사람은 똑같이 80년 어떻게 살지? 저 여자도 늙어가고 나도 늙어가고 어떻게 저 모습을 내가 보고 살지? 그거거든요. 우리는 이 사람이 나이 들어갈 때, 이 사람이 익어갈 때 우리가 정말로 같이 위하는 사람이 같이 함께 익어가겠죠. 한 사람만 익어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함께 익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두 사람이 세상을 보는 관점도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또 그 방향을 바라볼 때 옆에 많은 사람들이 또 함께 하겠죠. 그러면서부터 우리의 바운더리 어마어마하게 넓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하죠. 나는 정말 50만 되면 우리 다시금 결혼하고 살래? 아니면 우리가 결혼할래?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여기서 우리가 이만큼 올 때까지 우리는 이 바운더리를 넓히지 못하고 이 여성은 이 남자만 바라보고 이 남자는 이 여성만 바라봤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이제 지겨운 거예요. 왜? 서로 상대를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 볼 게 없잖아요. 그래 나는 뭔가 새로운 걸 보고 싶은데 이 사람이 서로가 양쪽에서 볼 때 내 걸 못 채워주니까 우리에서 그만 스톱. 결혼하고 우리 다시금 다른 사람을 만나든지 우리 다시금 여기서 계약을 하면 어떨까요? 라고 한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안 되려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의 가정을 이뤘지만 정말 진정한 가정이 되려고 하면 사회와 더불어서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요만한 처음에는 우리 두 사람이 만났다가 아기가 생기고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아기가 생기면서 많은 사람이 생기고 이 남편은 또 직장에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바운더리 형성이 돼요. 이렇게 하면서 가면
어제의 나가 오늘의 나가 아닙니다. 오늘의 나가 내일의 나가 아닙니다. 계속 진화 발전하는 거죠. 그래서 결코 나한테 지루한 당신이 아닙니다. 예, 나한테 불편한 당신이 아닙니다. 나한테 정말 도움되는 당신, 나한테 정말 소중한 당신, 나한테 정말 누구보다도 고귀한 당신이 이렇게 변해가는 거죠. 저는 이렇게 두 사람이 함께 힘을 합쳐서 나가고 이러한 가정이 이 세상에 많이 이루어지고 정말로 진짜 선생님 말씀하시는 부부가 될 때, 그러한 가정이 넘쳐날 때 우리 사회는 아주 멋진 사회가 되고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지상의 낙원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은 결혼을 안 해봤으니까 내 이 사람은 어떻게 딱 바라보고 살지? 하지만 막상 결혼을 해보면 중간에 많은 이런 부분을 넓힐 수 있는 기간이 너무너무 많고요. 이 아이를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걸 흡수하고 가다 보면 두 사람 다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너무나 나한테는 소중하고 고귀한 당신들로 변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이 마지막 100세 인생을 살고 왔을 때 그때 내가 이 자식들과 이 남편이면 남편, 부인이면 부인 어떻게 바라볼까요? 저는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갔을 때 정말 지겨운 당신이 아니라 멋진 당신, 정말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나는 이 생에 당신을 만나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나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생을 멋지게 대미를 장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이해됩니까?